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인 안성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주도에 내려왔습니다. 제 뒤로 지금 보이는 곳은 성산일출봉인데 성산읍 쪽에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주도에서 현장을 하는 만큼 제주도의 멋진 풍경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대수선 인허가 그리고 대수선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She's a Mona Lisa. Everyone's lining up to see her. She's a Mona Lisa. Everyone's lining up to see her. There must be something about her features. You'll find her beauty goes much deeper. 앞전 영상에서 좀 멋있는 제주도의 풍경들을 담아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수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인허가 그리고 해체 신고와 허가 그리고 착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 대수선 인허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수선 인허가는 간단합니다. 그 건물을 이제 대수선한다. 기둥과 벽을 철거하거나 기둥을 신설하거나 일정 범위 이상의 내력 구조를 신설하는 경우에 대수선이라고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이. 그렇게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건축사를 섭외해서 대수선 인허가를 의뢰를 해야겠죠. 이 과정에서 인허가와는 별도로 내 건물에 대한 구조 검토나 구조 안전 진단을 통해서 이 건물이 내가 세운 계획에 맞춰서 공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대수선 인허가라고 보시면 되고, 쉽게 말하면 인허가란 절차는 이제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기 위한 이제 변호사분들이 작성하는 그런 근거 자료들을 건축사분들이 작성해서 관할구청에 접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게 이제 최근에 강화된 거죠. 해체 신고와 해체 허가입니다. 먼저 이 조항에 대해서 좀 읊어드릴게요. 해체 신고 대상은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조건에 모두 또는 일부 부합하여 구조적 위험이 적은 경우입니다. 어느 사항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부합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면적과 층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연면적이 500해배 미만 그리고 높이는 12m 미만 그리고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서 3개층 이하인 건축물 일 경우에는 해체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주요 구조부인 기둥과 보호, 내력벽 등은 그냥 놔두고 다른 부분만 이제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해체 신고 대상으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체 허가 대상입니다. 대규모 위험 요인이 있는 건축물입니다. 아까는 비교적 벽이나 기둥을 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고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허가일 경우에는 이제 신고 대상을 당연히 벗어나야겠죠. 그리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큰 경우입니다. 규모는 당연히 이제 연면적이 500해배 이상 그리고 높이도 12m 이상 그리고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서 4개층 이상이 돼야 되고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고 당연히 이제 주요 구조부인 기둥이나 벽, 보호 등을 철거하거나 이제 신설하는 경우에 허가 대상에 포함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신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만 해서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입지를 또 봐야 돼요. 뭐냐면 신고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대지 경계로부터 건축물 높이 이내에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구 등 공공이용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높이 범위 내에 폭 15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서울시 조례 및 지침에 따른 해체 심의 대상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 지역에 내 건물이 있으면 당연히 해체 허가를 받고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죠.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 건물이 이제 해체 신고 대상이면 신고를 받으면 되고요. 허가 대상이면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어떤 공정을 수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이제 이 부분을 판단하는 건축사분, 여러분께서 섭외하시는 건축사분이 판단해서 내용을 좀 풀어갈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수선 이제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는 대수선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해체 신고나 해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모든 과정이 이제 끝나고 착공을 하면 될 것 같지만 여기서 트릭이 하나 있어요.
이 해체 허가는요,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안전하게 허가 도서가 꾸려졌는지 이거를 관할구청에서 이제 각계 부서의 어떤 심의위원들이 이거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관할구청에서 한 달에 2번 정도, 둘째 주 수요일이나 넷째 주 목요일 정도에 우리가 제출한 해체 허가 도서를 보고 안전관리나 뭐 시공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다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완이 나오기도 하고 그대로 공사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심의가 완전히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착공도 내고 공사를 하면 되는데, 자, 대수선 인허가와 해체 신고 또는 허가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공도 두 가지입니다. 대수선 착공이 따로 있고 해체 신고나 허가 착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선은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종합건설 면허가 들어와야 되고 그 종합건설에 있는 현장 대리인이 선임이 돼야 되고요. 해체 허가나 해체 신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체 면허가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해체 면허가 있는 업체에 현장 대리인이 들어와서 공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제주도 현장에 대입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보고 계시는 제주도 현장 해체 신고 대상일까요? 허가 대상일까요? 허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계층 바닥 면적이 벌써 250 이상인데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합쳐도 500평이 넘어가죠. 아까 기준이 500캐베라고 했으니까 그 기준 훨씬 더 초과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주요 구조 부인 기둥이나 벽을 수선한 건 아니지만 이 슬래브를 타공하는 경우에도 해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는 슬래브는 주요 구조부가 아니어서 이렇게까지 좀 깐깐하게 보는 대상은 아니었는데 2019년도부터 굉장히 많은 사고가 발생을 했죠. 특히 아파트 일부 현장들이 무너지면서 이런 기준들이 강화돼서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제주도 현장은 대수선 인허가, 그다음에 해체 허가를 다 받았고 심의 또한 다 끝나서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해체 공정이 나중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타공을 하기 전에 슬래브를 뭐 지상 3층부터 지하 1층까지 뚫기 전에 먼저 거기 사이즈에 맞춰서 H빔 보강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H빔 보강을 해서 구조적인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를 한 다음에 슬래브를 타공하도록 해체 계획서가 제출이 된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구조 검토나 구조 계산도 다 진행이 된 거고요. 따라서 해체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H빔 보강을 통해서 충분히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엘리베이터가 2개소가 신설됩니다. 12인승과 15인승이 좌우측에 각각 하나씩 설치가 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건물을 타공해서 독립적인 H빔 구조물이 설치되기 때문에 건물과는 별도의 구조적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의 기초부터 다시 한번 구조 검토를 해서 이 구조물을 제대로 지지할 수 있는가라는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공을 하고 지하 바닥도 기초 매트도 걷어내기 때문에 말뚝을 박아서 이 H빔 구조에 대한 어떤 지지력을 꼼꼼하게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통매트를 쳐서 이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말뚝을 박고 그 위에 기초 매트를 타설하고 그 위에 이제 H빔 구조물이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진이 오더라도 기존 건물과는 별도로 이 H빔 구조물이 튼튼하게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구조 검토 결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 이제 해체 감리 비용인 거죠. 해체 감리비는 보통 하루에 한 150 정도 합니다. 이 해체 감리자는 뭐 소유주나 어떤 시공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관할구청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이 건축사랑 이제 해체를 진행을 해라. 그런데 이 하루 일당이 150인 거는 이제 건축사 협회에서 이제 지정한 단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체를 어떻게 안전하고 빨리 하느냐가 이 대수선 공사의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강을 먼저 하고 철거를 하기 때문에 공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벽체를 전체적으로 철거하는 경우는 연화조 건물들, 특히나 이제 벽돌을 쌓아 올려서 건물을 이제 건축하는 건물들은 대수선을 할 때는 기존 벽자리에 H빔 구조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벽을 존치하면서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벽 주변에 잭서포트와 같은 임시 내력 기둥들을 설치해서 벽을 한 번에 철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강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장점은 뭐냐면 철거를 먼저 하기 때문에 철거 공정이 굉장히 단축된다.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해체 감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 두 가지 공정이 병행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10일 작업할 것도 한 20일 정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해체 감리비가 20일에 산정되는 비용이 나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150 곱하기 20일 하면 벌써 이제 3천만 원 정도가 해체 감리비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게 조금 문제는 있어요. 논란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해체 감리비를 이렇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뭔가 현장에 실질적인 어떤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된다. 실질적인 어떤 안전관리자를 더 많이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그에 따라서 안전장치들, 장비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 CCTV 같은 거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주의인데, 이게 관리자만 이렇게 놔서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 영상을 올리고 나면은 건축사분들이 좀 보시고 저를 비방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단 왜냐면은 철거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게는 10명 이상이 될 수 있는데, 감리자분께서 하루 종일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전체에 관할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빈틈이라는 건 항상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실질적인 어떤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고 장치적인 보완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수선에 관한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렸는데요. 아마 저희가 지금 이번 현장을 진행하면서 공정별로 이제 다 영상도 모아놓고 브리핑할 자료도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영상들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이 리모델링 대수선 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앞으로 정보 공유도 많이 할 거고 시공 영상도 많이 올려서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될 거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네, 영상 열심히 업로드하고 문의 주시는 내용도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꼭 영상을 보신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